불신의 시대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인터넷상에서는 믿지 못하겠다. 다양한 글들이 나왔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실책이 너무 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병헌 씨의 죽음보다 더 끈질긴 유언비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잠시 이제 강보들 기자를 대신해서 동아일보 사회부의 이동영 차장 나오셨습니다. 자, 인사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새누리당의 김무성 당 대표도 오늘 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유언비어가 너무 난무한데 검찰, 경찰 뭐하고 있냐 질타했죠.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온 유언비어 중에, 아니 최근 나온 것 중에 가장 심각하다 싶은 것, 저희가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습니까? 지난달에 미국의 한 블로그 같은 데서 보도를 한 내용이에요. 네. 근데 내용의 핵심은 뭐였냐면 유병헌 씨가 아마 사망했을 것이다. 그 소식이 네. 그 소식은 오늘 알려졌기 때문에 이 네. 보도가 나온 것은 한 달 전에 사실을 알지 못하고 네. 한 달 전에 나온 보도인데 유병헌 씨가 아마 타살됐을 것이다. 네. 어떤 이유에서냐면 박근혜 캠프에 지난 대선 때 거액의 정치 자금을 제공을 했고 네. 그것이 드러날까봐 두려워 누군가가 정권 차원에서 살해를 했을 것이다. 이런 추정이 나돌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얘기가 지금 인터넷상에서도 굉장히 좀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데 네. 이거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런데 진짜요. 이게 미국에 있는 뭐 재미 교포가 블로그 같은 신문을 만든 거긴 합니다만 이렇게 써놓고 괜찮나요, 이거? 상당히 좀 네. 앞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네.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진보 진영에서는 저런 것들을 또 굉장히 논란거리로 삼을 수 있고 네. 이게 지금 재보선 전국을 앞두고 상당히 좀 민감한 이슈가 터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런 것들이 어떤 소재로 네. 활용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동안 금수원 정문에 있는 플랜카드를 통해서 왜 갈 때까지 가보자. 김기춘 비서실장 향해서 계속 구원파가 늘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비호하고 있다. 못 잡는 게 아니다. 안 잡는 거다. 이런 유언비어가 계속 확대됐죠. 그랬죠. 그때 뭐 우리가 남이가 이런 프랭카드도 붙였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이 어떤 비호 세력의 중심에 있다는 식의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네. 이런 유언비어에 대해서도 검경이 확실하게 진실을 밝히는 작업 이런 것들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네티즌들 젊은 층에서 이렇게 재미로 이야기를 확산시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유병헌 씨 본인도 스스로 대통령이나 김기춘 비서실장을 겨냥해서 직접 글을 쓴 근거가 하나 나온 게 있죠. 예. 하정대 부국장이 그 31쪽짜리 문건을 오늘 갖고 온 것 같은데 예. 공개를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좀, 네. 전체가 31쪽인데요. 네. 사실은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가 네.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네. 가장 앞쪽인데요. 네. 그냥 보면은 무슨 글자인지 좀 알아보기 어려운데, 네. 앞과 앞이 보이는 첫날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 이거 보면은 지금은 아주 제대로 쓰여진 글자인데요. 이게 유병헌 씨가 손으로 직접 쓴 거죠? 예, 원래는 이거에 네. 반대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거를 다시 한번 재복사를 해가지고 제대로 보이도록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잠깐만요. 예. 자, 이게 31장인데 이렇게 스케치북 같은 데서 쓴 것 같네요. 이렇게 뜯은 흔적이 쭉 보이는 거 보니까요. 예. 이렇게 쭉쭉 흘림체로 쭉쭉 써나간 건데요. 이게 바로 유병헌 씨가 네. 1991년 상습사기 혐의로 수감됐을 당시에 네네. 이런 필법을 고안해가지고 거울에 비춰봐야만 제대로 글씨가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일명 거울 필법이라고 하는 자체적으로 고안한 필체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거울 필법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글을 이렇게 쓰는데 글을 썼는데요. 이게 거울에 비추는 예, 것처럼 거울에 꼭 쓴다는 비추면 거예요? 반대편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보여야만 제대로 글씨가 보인다는 겁니다. 아, 예. 그건 왜 그렇죠? 왜 그런 왜 필법을 그렇게 쓴 거죠? 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 이탈리아의 옛날에 근대 시대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개발한 그 필법이 거울 필법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자기만의 코드를 심어서 글씨를 쓰기 위한 방법으로 다빈치가 썼던 방법인데요. 네. 그걸 유병헌 씨가 감옥에서 수감 생활 도중에 그런 필법을 활용을 했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거의 31쪽이나 되는 큰 분량인데 하정대 부국장이 갖고 계신 그 중에 한 대목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그 중에 20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네.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가녀리고 가냘픈 대가. 저기서는 대는 대통령을 의미합니다. 가녀리고 가냘픈 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가리키는 그렇습니다. 말이네요. 예. 그런데 태풍을 남자처럼 일으키지는 않았을 거야.
지금 나를 쫓는 것. 예, 이 바로 태풍이라고 하는 건 세월호 사건으로 네. 검찰과 경찰이 집중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누구냐? 그 예. 얘기죠. 예, 바로 그러면 채가 누구냐? 그거에 네. 대해서 산전수전 다 겪은 노장인 남자들이 저지른 바람일 거야. 산전수전 다 겪은 노장인 남자들. 예. 누구죠? 거기에서 바로 산전수전 다 겪은 노장. 네. 이것이 바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라는 추정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짐작이 된다는 예, 건데 예. 과잉 충성스러운 보필 방식일 거야. 그렇네요. 예. 그러면서 억울하다고 하는 거를 토로를 네.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생각을 좋게 가지래도 네. 뭔가 미심적인 크고 작은 의문들이 긴 꼬리 작은 꼬리 여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요. 이걸 언제 쓴 겁니까? 지금 이걸 쓴 도대체 거는, 어떻게 입수한 예, 거죠? 주진우 기자가 어디에서 아니요. 입수했는가를 그러니까 언론에 공개된 것은 예. 이게 왜 어떻게 유출이 된 거죠? 언론에 유출된 거요. 네. 아니, 제가 그러니까 직접 유병헌 씨가 도피 중에 썼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걸 누가 어떻게 바로 네. 그거를 네. 그 숲속의 추억, 네. 그 산장에 있었던 그 여인이 갖고 있다가 네. 밖으로 유출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주진우 기자가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주진우 기자한테 제가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고요. 다만 쓰여진 시점은 네. 적어도 5월 초중순 아닐까. 네. 그리고 말까지도 직접, 즉 네. 5월 25일 직전까지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5월 25일 날 순천 별장을 급습했을 때 당시에 비석격인 신여인을 당시 체포를 했고 그 신여인이 갖고 있던 그 지금 공개된 그 31페이지의 문건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검찰이 입수를 했고 네. 검찰이 그걸 주진우 기자에게 넘겨준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검찰이 특정 언론한테 저런 거 왜 주죠? 검찰에서도 이제 알릴 필요가 있는 것들을 저런 식으로 네. 이제 흘리기도 하니까 네. 또 주진우 기자와 검찰 사이에 어떤 친분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네. 그러면요. 5월 25일 날 별장을 급습했다. 그때 압수했다. 그러면 6월 12일 날 최소한 그 이전에 사망했을 테니까 6월 20일 날 보니까 꽤 부패 있었다면 꽤 오래전인데 저런 글을 쓴 것. 그러니까요. 나 여기 선 줄 모르면서 도피에 자신감을 보였다는 건데 그런 걸 쓴 후에 자살했다고 생각하니까 좀 이상하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살 지금 현재 쫓기는 상황에서는 심경이 계속 변하고 또 네. 이제 급습을 당하고 이런 불안감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때는 이제 급변하는 심경들이 자살로 연결될 수도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동영 차장께 좀 질문 드려볼게요. 자살이냐 타살이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궁금한 게 있어요. 일단 유병헌 씨 신고하면 현상금 5억 원 준다 그랬잖아요. 네. 이번에 그 신고자, 발견자 이런 분들이 받게 되는 겁니까? 예, 현상금 5억 원이 걸려 있는 거는 네. 정확한 사실이고요. 네. 하지만 이번 그 5억 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병헌 씨를 직접 검거하거나 네. 아니면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어야 합니다. 네. 하지만 이번 신고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변사체가 있다라고 경찰에 신고했고 네. 경찰에서 한참 뒤에 조사해 보니까 유병헌 씨가 맞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지 유병헌 씨를 직접적으로 신고한 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재진이 경찰에 확인해 본 결과로는 네. 일단 유병헌 씨를 직접 검거하는 데 도움이 된 네. 것은 아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유병헌 씨 시체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어떤 위원회를 열어서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줄지 말지를 결정해야 된다라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초록색 상의를 입은 분, 바로 이분인데 이분이 네. 사체를 발견한 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저분이 좀 일부라도 보상을 받게 될 가능성 그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높지 않은 편이라고 지금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그 검거의 단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만 이제 네. 저 신고로 인해서 네. 그동안 유병헌을 쫓았던 어떤 국가적인 행정력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낭비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여한 측면을 아마 보상심의위원회에서도 고려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1,054억을 이미 압류했기 때문에 그 돈은 나중에 충분히 보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현상금 5억과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한 사람이 검거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전액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것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